이제 모던 훗배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훗배아리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이제 남편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다소 연세가 드신 이제 어른분들, 그다음에 아직 결혼을 안 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훗배아리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터넷에서 훗배아리라는 걸로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이제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훗배아리가 너무 심하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서로 이제 질문을 주고받고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이 올라오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훗배아리가 뭔지를 보면 임신을 하게 되면은 안에서 태아가 크면서 자궁이 늘어나죠.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임신 이전의 자궁 사이즈와 그 다음에 분만 직전의 자궁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면 10배 정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배 이상 늘어났던 자궁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다시 이제 원래 크기로 이제 줄어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저희 집사람한테도 물어봐도 그 통증은 아이를 낳는데 내가 왜 이렇게 또 아픈가? 그래서 아이를 한 번 더 낳는 것 같은 통증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통증이 분만을 하고 나서 대개 3일 이상 이제 지속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훗배아리와 그 다음에 수유와의 또 연관성이 있는데요. 수유를 하게 되면 저 포유 자극에 인해서 이제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게 되죠. 근데 이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 자궁 수축을 더 촉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너무 이제 원활하게 자궁이 수축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훗배아리가 더 이제 심해지게 되는 게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 훗배아리가 너무 심해서 일부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포유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고리를 적절하게 끊어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포유 중단이라는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경우까지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발생이 되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산부인과 의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수유 전문가들은 사람들한테 이 훗배아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모유 수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조금 참고 빨리 수유를 해서 원상태로 회복을 시켜야 최대한 빨리 훗배아리를 끝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도 참고 포유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참을 수 있어요. 예, 참아가면서 수유를 하는데 과연 모돈은 그럴 수 있을까? 물론 모돈도 예, 이 모성 본능이 좀 뛰어난 개체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모돈은 참아가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그 모돈이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잠깐 여기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이 뭐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모돈의 통증을 저희가 과연 알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불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돼지의 통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다시 이제 분만사 관리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요 내용은 제가 2017년도에 이제 그 미국에서 열렸던 그 돼지 복지 심포지움이라는 데 이제 참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돼지의 통증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가 강의를 들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돼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통증이란 게 과연 뭘까? 그래서 통증은 보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인 신체 조직의 손상과 관련된 감정적인 감각적인 경험이다라고 이제 뭐 세계 통증학회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대요. 근데 그 통증은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상대방을 바깥에서 바라보면서 상대방이 많이 아프구나 아니면 덜 아프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타자의 감정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그 외부의 사람이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 간접적으로 예측이나 평가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래서 통증은 본인만이 제일 잘 아는데 궁극적으로 돼지하고 저희하고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아프냐라고 물어봐도 대답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 통증이란 거는 우리 몸이나 아니면 동물의 몸에서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요 통증이라는 게 굉장히 불편한 감정이잖아요. 요 불편한 감정이나 감각이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게끔 하기 위해서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아팠구나.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걸 하지 말아야지라는 거를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사실은 통증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아팠던 기억이나 통증을 유발했던 행위에 대한 기억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첫 아이를 낳고 나서 둘째 아이를 가질까 말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첫 아이를 낳을 때 너무 아팠기 때문에. 사람도 그런데 모돈이라고 다를까? 모돈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 아파하는 동물들에게, 아파하는 돼지로부터 통증을 좀 이제 없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동물복지 얘기를 하면서 동물의 5대 자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동물의 5대 자유 중에 하나가 바로
통증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통증을 어떻게 컨트롤 해줄까를 이제 실제로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돼지하고 사람 간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통증에 대한 대응을 저희가 해주려면 첫 번째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한테 아파? 라고 물어봤을 때 아파라고 대답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프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다면 그럼 얼마나 아파? 라고 그 통증의 정도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아프니까 일단은 안 아프게 해줄게 라는 그 초기 대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이제 나아가서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안 아프게 해줄게라는 그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해주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서 이 돼지의 통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이제 조금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이 동물들이 실질적으로 아프다라고 표현을 잘 안 하는 이유를 갖다가 이제 그 세미나에서 이제 얘기를 하셨던 첫 번째 이유가, 이 동물들이 진화를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포식자와 피식자가 있는데, 이 포식자 앞에서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라고 하면 쟤는 약하니까 내가 잡아먹어야지. 그러니까 포식자에 대해서 내가 약하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픈 거를 억지로 참는 그런 본능들이 또 동물한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물 간에도, 똑같은 종 간에도 개체적인 차이가 있어서 얘는 아픈 거를 좀 잘 참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얘는 아프면은 너무 엄살을 떨면서 막 아파요 아파요 하는 그런 이제 개체적인 차이가 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통증을 동물로부터 발견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렵다라는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에서 이제 이 통증의 일반적인 정도를 구분을 해놓은 표를 갖다가 보여주신 자료를 제가 여기다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원래는 이거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자료예요. 그래서 요 돼지가 있던 자리에는 원래 사람의 얼굴 표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돼지들이 이렇게 다양한 표정을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가 돼지들의 통증을 아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가 못하죠. 하여튼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사람과 돼지와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똑같은 정도의 여러 단계의 통증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를 일단 저희 관리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통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그 돼지 그 복지 심포지움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복지 그러면 사실은 요 임신 군사에 관련된 부분만이 돼지에 있어서의 동물복지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이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돼지의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서 이 통증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좀 전까지 이제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돼지의 통증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통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모돈의 통증과 자돈의 통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모돈의 통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장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모돈의 지제 부상을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제 부상으로 인한 파행 시 모돈이 느낄 수 있는 통증은 관리자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통증입니다. 그 다음에 분만과 관련된 통증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도 마찬가지로 분만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통증을 겪기 때문에 돼지도 당연히 분만과 관련된 통증이 심하겠구나라고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자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장에서 그 필수적으로 행해지는 어떤 그 처치가 있는데, 바로 거세하고 단미가 있고요. 그 거세하고 단미가 자돈들에게 어느 정도의 통증을 유발할 거라는 것을 관리자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장에서의 일반적인 돼지의 통증 관리는 모돈의 파행과 분만과 관련된 통증을 이제 컨트롤 해주는 거, 그다음에 자돈의 거세와 단미와 관련된 통증을 컨트롤 해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가지고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오늘 이제 내용의 중점은 분만 모돈 관리이기 때문에 이 분만 시 모돈의 통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만 시 모돈이 느끼는 통증의 특징이 첫 번째는 급성 통증이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픈 게 아니고 분만이 시작되기 전부터 분만이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제 급성으로 오는 통증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장 통증입니다. 왜냐하면 자궁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체성 통증.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게 자궁만 아픈 게 아니고 온몸에서 다 이제 그 통증이 느껴지는, 소위 말하는 통각이 있는 기관에서 통증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내장 통증과 체성 통증이 복합이 된 급성 통증이라서 이제 분만 시에 모돈이 느끼는 통증이 굉장히 이제 심할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특징이 정상 분만을 한 모돈도 느끼는 통증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 분만을 이제 정상 분만의 기준을 가르는 이제 지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만 시간과 관련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분만 시간이
2시간 반 이내로 종료가 된다면 이 모돈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분만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모돈조차도 분만 시에 통증을 느낀다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모돈이 4시간 이상의 분만이 소요되는 이른바 이제 그 난산에 해당되는 모돈이라면 그 모돈이 느낄 통증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참을 수 없는 고도의 통증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분만 시 모돈의 통증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주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분만 시 모돈이 느낄 통증을 제어해주는 방법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통증의 근원적인 요인을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만사 환경을 조용하고 편안하게 해서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가급적이면 덜 느끼게 해서 분만 시간을 최대한 줄여줌으로써 통증을 덜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처럼 둥지 만들기 행위를 허용을 해준다면 얘네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본능이 어느 정도 좀 더 표출이 되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로 인해서 분만 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진통이 좀 통증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분만에 임박해서 입식을 피한다든가 아니면은 분만을 이제 보조를 할 때 너무 지나치게 사람이 개입을 해서 오히려 모돈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런 부분을 피하는 게 이제 모돈의 통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뭐 관리자와 모돈 간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거 이거는 이제 농장에서 이제 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근원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거가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와 함께 사실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프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진통제잖아요. 예, 머리가 아프다 진통제, 그다음에 뭐 배가 아프다 진통제, 허리가 아프다 진통제, 파스. 예, 마찬가지로 모돈의 통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진통제를 적용을 해서 컨트롤을 해줘야 모돈이 편안하고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생산성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아니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돈에 대해서 진통제를 처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요 멜록시캄이나 프로닉신 메글루민 성분의 진통제를 많이 처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멜록시캄을 처방을 많이 하는가에 대한 있던 그 연구가 이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요 왼쪽에 보시는 이 자료를 보면 이 영국에서 조사를 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돼지한테 처방하는 진통제 중에 수의사와 그 다음에 현장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을 구분을 해서 어떤 진통제를 제일 많이 쓰시나요? 라고 하니까 수의사분들은 거의 92.3%의 비율로 멜록시캄을 우선적으로 처방을 한다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이제 41%가 멜록시캄을 우선적으로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비율로 이제 덱사메타손 계열의 이제 진통제, 소염 진통제를 처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자료를 봤을 때도 일단은 멜록시캄 성분이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돼지의 통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진통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덴마크에 가서 농장들을 둘러보고 그다음에 덴마크의 수의사들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많은 농장에서 모돈의 이제 통증 관리를 위해서 멜록시캄 성분을 쓰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덴마크의 수의사들도 모돈이 분만이 끝나고 나면 멜록시캄 성분의 진통제를 처치하는 거를 이제 매뉴얼처럼 농장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17년에 그 돼지복지 심포지움에서도 멜록시캄 성분을 이제 돼지의 진통에 있어서의 이제 우선적인 처방 진통제로서 이제 권장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를 했을 때도 멜록시캄 성분이 다른 진통제에 비해서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진통제의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가장 큰 게 과하거나 아니면 잘못 처치가 됐을 때 돼지들의 이제 그 위궤양을 갖다가 유발할 수 있다라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 궤양 유발의 부작용이 가장 적은 게 이제 멜록시캄이었기 때문에 멜록시캄 성분의 진통제를 처방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멜록시캄 성분의 진통제가 돼지의 어떤 그 통증 관리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로 선택이 되는 진통제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 멜록시캄 성분의 진통제가 다른 진통제하고 이제 뭔가 차별점이 있어야 이제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선택을 할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일단은 그 소염 진통제의 기능에 보면은 해열과 진통 대개 이제 두 가지 역할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요 멜록시캄 성분이 진통에 있어서 이제 다른 진통제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잘 작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급적이면 모돈한테 여러 번 주사를 하거나 여러 번 이제 그 처치를 하기보다는 한 번의 처치나 한 번의 치료를 통해서 효과가 길게 간다면 그만큼 모돈이 스트레스를 덜 받겠죠. 그래서 그 지속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멜록시캄이 다른 진통제 성분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농장에서 돼지에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덴마크에서 제가 갔던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 모돈의 그 후배알이 산후통 이제 그 통증 제어를 위해서 이 멜록시캄 성분의 진통제지만 근육 주사가 아닌 경구 투여를 이용한 이제 처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요 분만 팀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경구로 쓰세요? 다른 농장은 보니까 주사로 쓰시는데 경구로 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랬더니 일단은 모돈이 기본적으로 분만을 하고 나서 너무 통증이 심하다. 그래서 일단은 진통제를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뜩이나 아픈 모돈한테 또 주사를 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거는 모돈한테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돈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모돈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입으로 주사기를 통해서 경구로 투약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모돈이 편안해야 자돈이 잘 크기 때문에 자돈을 위해서 나는 이 진통제를 경구로 투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덴마크에서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는 거를 보고 국내에 와서 농장에도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알아봤는데, 아직까지도 요 그 메타캄 그 현타액 그 경구용 제품이 반려동물용만 나와 있어서 당시에는 이제 농장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양돈용으로 이 멜록시캄 성분의 이제 그 현타액 경구투용용 제품이 나왔다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요 제품을 농장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좀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이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통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안한 모돈과 건강한 자돈 둘 다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분만을 하고 나서 멜록시캄 성분의 진통제를 적용을 했을 때 그렇지 않은 모돈들과 비교를 해서 모돈들이 어떤 행동 패턴의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 대조군하고 요 멜록시캄 성분의 진통제를 투여를 했을 때 실험군의 비교를 보면 요 실험군이 훨씬 더 이제 누워 있는 시간이 적었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누워 있다는 시간이 적었다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모돈이 분만으로부터의 스트레스에서 빨리 회복이 된 모돈들은 빨리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물도 먹고 사료도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그 행동 변화라는 거는 이 젖을 주기 위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자세를 바꿔가면서 포유를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모돈의 행동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통제를 투여한 멜록시캄 성분의 진통제를 투여한 모돈이 훨씬 산후에 한 3일 동안의 회복 속도가 빨랐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고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그 작은 체중의 자돈들이 진통제를 처치한 모돈에게서 포유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그 일당 증체를 비교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진통제를 처방받은 모돈에서 포유를 하던 저체중 자돈들의 일당 증체량이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더 높았다. 즉 그 얘기는 모돈이 편안하니까 젖을 더 잘 줬고, 그 다음에 그런 모돈한테서 자돈들이 충분하게 초유와 젖을 갖다가 섭취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실험입니다.